조중동과 매경 등 이 보수 언론들이 이 김건희와 친부 통일운동가라는 목사 이 만남에 대해서 일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일보가 보도가 아닌 사설로 지난 토요일 날 응징언론의 몰카 함정 취재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물론 앞에 이 만남에 대한 김건희의 지금 문제들도 지적을 좀 했지만 근본적으로 조선일보는 이 언론이 아닌 유사 언론, 응징 언론이란 이런 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줘서는 안 된다고 서울의 소리를 질타하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한참 어긋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진보 우파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뭐 화장품이니 백이니 그건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뒤에서 공작하고 어쩌고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최재형이라는 친북 목사가 윤석열 취임 만찬에 초대받았고 김건희 및 천공과 만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랬어요. 현장에서 출판 기념회에서도 상당히 그 좌파 관련 인사들만 모여서 있다가 뜨악했다는 거예요. 왜 뜬금없는 윤석열 만찬에 갔느냐, 취임 만찬에. 김건희와 천공 동영상을 갖다가 공개하겠다고 말하느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 2월 달에 이걸 공개하겠다라고 언급을 해놓고 11월 달까지 기다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녹취하고 촬영한 것은 작년 6월 달, 9월 달입니다. 그러면 작년 6월, 9월 달에 녹취 촬영을 해놓고 서울의 소리가 배경에 있으면서 왜 이 사람이 2월 달쯤에 공개하겠다고 뜸을 들이고 그리고 지금 공개했느냐라는 문제에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최정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선수예요. 한국에서 한때 가장 많은 강연을 한 재미 인사로 꼽히고 북한에 가가지고는 북한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하고 또 일반 이 좌파, 종북 좌파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데 이 사람은 우파 인사들, 보수 인사들하고도 필요하면 엮이고 그러면서 종횡무진으로 이렇게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 김건희 일가의 이걸 보면서 폭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김건희가 시인과 인정은 아니더라도 고해성사듯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김건희에게 지금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바랬는데 입에 발린 뻔한 이야기를 하고 양평 고속도로 건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실망을 하게 되어서 폭로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양평 고속도로는 올 7월 달에 주로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올 2월 달에 LA에서 한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김건희와 천공을 만난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라는 것도 핑계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조선일보가 서울의 소리를 까고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쓴 칼럼에도 김건희의 처신과 관련된 문제에서 다른 모든 것을 떠나 대통령 부인이 검증되지 않은 속칭 듣보잡 인물과 연락을 취하고 사적 공간에서 만나 명품을 건너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로만도 쇼킹하다. 그동안 김건희에게 쏟아진 공격은 가짜와 음해성이 많았지만은 김 여사 자신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수를 자초한 것도 많았다. 김 여사에 대한 동선이 이번 대통령실의 공적 통제를 벗어나 있을 위험성도 이번에 드러났다. 시중에는 대통령 주변 누구도 김 여사 문제를 직언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보도가 나온 뒤 5일이 넘도록 대통령실이 아무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다. 이 리스크를 정밀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윤 정권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몰카 보도에 대해서 가타부타 입장을 내야 된다. 조선일보조차도 지금 편을 들기 위한 전제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 언론은 이렇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부분에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열받은 윤석열이 날린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작년에 6월에 만났고 9월에 만났는데, 자, 6월 만남은 취임한 지 2개월, 9월 만남은 취임한 지 4개월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11월 27일 날 서울의 소리에 보도됐어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김건희를 몰래 촬영했고, 이를 서울의 소리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넘겨줬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서울의 소리가 함정 취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계속 찾아오면서 함정을 파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다 라고 국민의힘의 장해찬이는 비판을 했고, 서울의 소리는 함정 취재의 위험성,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이 2018년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친북 인사고, 그가 받은 혐의는 2012년부터 14년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현지 행사에 참석하고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과 연락한 혐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의 좌파들이 전부 공안 탄압이라고 이렇게 시위에 나섰고, 이명박 박근혜 때 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경찰이 소환했고, 그리고 검찰이 2020년 1월 달에 문재인 때 무혐의로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문제 삼은 것은 북한의 제북 인사묘가 있는데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약수 등 한국 국회의원 42명, 추는 이강수 등의 묘지가 있고, 한국 전쟁 때 북한으로 올라가다가 폭격 맞아 죽은 일부 인사들 사진을 구할 수 없어 돌비석에 사진이 없어서 북쪽에 부탁을 받고 사진 없는 사람들의 고향 향토지와 종친 문서를 구해서 북한에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게 문제다, 요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김건희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 그러니까 대선이 3월 달에 있었고 5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대선 이전부터 연락을 해왔고, 동양 사람인 점을 어필해 친분을 쌓고, 그 결과 대통령 만찬 150명만 갔는데 대기업 총수 한국 사회에 내놓으라는 사람 150명만 취임식 이후에, 그때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나요? 네, 만찬이 있었죠. 그런데 최 목사라는 사람이 북한에 갔다 오고 국가보안법 수사를 받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가진 윤 정부와 극단적인 상극인데, 요주의 인물이 이 150명 안에 들어가서 진만찬에 참가했고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백을 전달하고 한 차례가 아니라 2번이나 그랬으니 치명적인 이 안보에 구멍이 뚫린 거다는 거죠.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몰카를 찍었는데 어떻게 촬영 장비를 팔에 낀 채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안 검색을 뚫었느냐. 자, 최 목사는 이 김건희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도 미리 알리고 약속을 잡았고, 또 그의 몰카에 보면 사무실 앞에서 저도 봤습니다. 경호 직원으로 보이는 이가 휴대폰을 받고 가방도 열어봤는데, 그런데 명품백 선물 내용을 갖다가 제지하지도 못했고 몰카 촬영을 적박해내지도 못했어요. 보안이 완전히 뚫렸죠. 폭탄 시계를 차고 갔다든가 폭탄을 갖다가 김건희 주는 선물에다가 넣어갔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 정권이 입으로만 안보를 뚫렸지, 안보를 외치지, 실제 정권의 가장 핵심의 안보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국정원장 1, 2차장도 대통령이 순방에 돌아오자마자 한날 1시에 교체됐는데,
MBC 그 장인수라는 이 사건 보도 때문에 잘린 기자가 11월 22일 날 이 사건이 공식화되기 전에 대통령실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고 대통령실 관련자도 그 카톡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22일 시점에서 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22일은 윤이 김건희와 영국을 방문할 때고 23일은 윤이 총리 관저를 방문했는데 평소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대통령 혼자 총리 관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안상 안보상의 요주의 인물이 대통령 부인을 몰카를 차고 만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11월 22일쯤 정부 내에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을 거고, 자, 그 이후에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북한 배우설이 나온 것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현 여건이요. 그래서 그야말로 보안과 경호에 엄청난 구멍이 생긴 거고 대통령 만찬까지 가가지고 악수하는 사진도 돌아다니고 또 1대1로 김건희와 카메라를 보고 찍은 사진도 등장하고 그 만찬에서 이재용이 그리고 LG의 구광모 회장 등과 찍은 사진까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당시 걸러지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요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던 김용원 경호처장, 윤석열의 중앙고 1년 선배, 이 사람이 이제 국정원장에서 사라져버린 것, 국정원장 후보에서 사라져버린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실을 방문하러 가면서 총리 부인까지 같이 나왔는데 김건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 안보 경호상의 문제로 발칵 뒤집어지는 사태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북한은요, 김건희에 대해서 친북 인사가 녹취를 했으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타진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 흘릴 수도 있다라고 2월달쯤에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7월달에 양평 고속도로가 터졌지만 그것 때문에 폭로했다라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고 7월달 이후에 8.15 접어들면서 이념 갈라치기로 나서니까 윤 정권이 이제 북쪽이 이 사건을 폭로해라고 지령을 내리고 그래서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가 작년에 찍어놓은 걸 1년 반쯤 돼서야 뒤늦게 폭로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경호처장도 경질해야 되고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지금 정부 쪽에 사과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